그 화이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부분에서 제가 이 맞는 키, 화이는 맞는 키다라는 소제목을 이제 붙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요 최근에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좀 진짜 이 철학적인 논제 비슷하지만 이 why, 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살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지냈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알차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내가 그 흑역사로 생각했던 실수들이 아마 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요즘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Y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관심 갖는 종류를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한다고 하면, 인류는 처음에는 나무에서 살았었대요, 유인원들이. 나무에서 살다가, 이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아주 비약적인 진화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그 종류인 유인원들, 뭐 원숭이, 침팬지들 아직도 나무 위에서 살죠. 그죠? 근데 인간이 이제 나무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게 약 한 700만 년 전이라 그러는데 이 나무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다른 유인원과는 틀리게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현생 인류가 비약적인 이제 진화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무에서 살기에 적합한 손가락, 발가락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상에 내려오면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나무에서 살 때는 이제 나무 손과 발로 다 나무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이 틀린 거예요. 근데 땅에 내려오면서 걸으면서부터 이제 손가락 모양이 달라진 거죠. 이 나무에 사는 유인원들하고. 손은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진화가 됐고, 발가락은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걷는 데만 쓰는 거죠. 나무를 움켜잡는 데는 안 쓰잖아요. 걷는 데만 쓰게 되니까, 발가락이, 발가락은 퇴화됐다고 볼 수 있죠. 잘 걷는 발바닥 위주로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유인원하고 사람하고 OK를 뜻하는 OK 사인을 보면 사람은 손으로는 가능한데 유인원은 손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근데 사람은 발가락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근데 나무에 사는 유인원들은 발가락으로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나무를 움켜잡기에 진화가 계속 거듭된 결과고, 우리는 음, 걷는데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획기적인 진화의 모티브가 됐던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류가 왜 선택을 했느냐? 어, 과학자들이 그래요. 초원이 생기면서 그랬다 그러는데, 나무 숲이 별로 없어지면서 초원이 생기면서 그랬다 그러는데, 아마 몇몇 뛰어난 그 호모 사피엔스 조상이 왜 나무에서만 살아야 될까? 저 초원에 어, 먹잇감들을 막 뛰어다니는데 왜 우리는 나무에서만 살아야 되지? 거기에 착안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약적인 진화를 하게 된 계기도 왜라는 왜 그래야만 될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왜 우리는 이래야만 되지? 여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발가락은 퇴화되고 팔은 이제 발바닥 중심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고 손가락이 진화가 되면서 무엇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뭐 손도끼를 잡을 수 있게 됐고 몽둥이를 잡을 수 있게 됐고 뭐 다른 무기를 잡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굉장히 빠르게 손가락으로 어, 자료를 찾고 자료를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진화의 원인이 왜 나무에서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지? 그죠? 사과
사과나무 밑에서 자다가 떨어진 사과에서 머리를 좀 아프게 맞았다 그래요. 그때 이제 뉴턴이 에, 반짝하고 이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지? 왜 모든 일체는 다 땅으로 떨어지지? 이 외를 집중적으로 팔다 보니까 이제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기본이 됐던 이 만유인력이라는 이론의 발견도 왜라는 왜 그렇지? 이 의문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음, 근데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에디슨. 특허가 1093개나 갖고 있대요. 이 에디슨이 특허를. 지금도 뭐 보장받는 특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2332개를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전화라든지 뭐 웬만한 발명품은 다 에디슨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에디슨은 사는 동안 외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에디슨 일화 중에 어렸을 때 왜 닭만 달걀을 낳을 수 병아를 부화시킬 수 있을까? 왜 그래야만 되지? 나는 못할까? 사람인 나는 못할까? 시도해 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아마 여러분들이 에디슨 위인전 때 어렸을 때 아마 읽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본인이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를 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을 계속 달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특허,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해낸 발명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이 외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한글 세종대왕이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중국하고 말이 틀려요. 어순도 틀리고 소리도 틀리고. 근데 왜 중국하고 똑같은 문자를 써야만 되지? 예, 우리 양반 나를 비롯한 왕인 나를 비롯해서 어, 양반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서 뭐 소리와 서로 맞지 않는 글자를 갖고도 잘 쓰지만 만 백성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데 왜 우리 소리하고 틀린 한자를 계속 써야만 되지? 그 의문에서 시작이 된 게 저는 한글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도 서로 다른데 왜 중국 글자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소리하고 맞는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왜 우리 말하고 틀린 글자를 써야만 되지? 그 외에서 시작된 것이 세종대왕의 저도 한글 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뭐 김을 뭐 잘라진 김을 여러분들이 사서 먹으니까 이게 좀 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구운 김을 자를 때 칼로 잘랐어요. 칼로. 노마 위에다 칼로. 그러니까 칼로 자르니까 김이 다 부서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진 김을 왜 먹어야만 되지? 의문을 달았던 어머니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냥 김은 칼로 잘라야 되니까 당연히 칼로 자르다 보니까 부서지지 뭐. 그러니까 부서진 거 먹을 수밖에 없지.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부서진 김을 먹어야만 되지? 하는 것을 신세대 엄마들이 이제 막 의문을 제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칼로 부서지게 만든 김을 잘라서 먹어야만 될까? 그래서 신세대 엄마들이 칼을 안 쓰고 가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들은 칼로 김을 잘라서 부서진 김을 먹는 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뭔가 자를 때는 부엌에서 뭔가 자를 때는 칼로 잘라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종이를 자르고 다른 것을 자르는 가위를 갖고 부엌에서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왜라는 데서 시작된 거죠. 지금은 뭐 주방용 가위가 많이 비치돼 있죠. 근데 이 신세대 엄마들 이전에는 가위를 부엌에서 쓰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가위는 부엌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김을 어떻게 반듯하게 자르는 방법이 없을까? 왜 우리는 부서진 김을 먹어야만 될까?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주방용 가위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음, 근데 왜라는 단어를 갖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왜라는 테마로 해서. 나는 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 응? 나는 왜 본전 인생을 면치 못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근데 이 모든 책들을 아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본전 인생을 면하는 방법. 그죠? 나는 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 이 책을 읽으면 잘하고 싶은 것이 제시돼 있겠죠.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사랑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겠죠. 예. 이 외에서 시작돼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지금 현재 학생인 이 친구는 그 답을 못 구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학생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예습 복습 안 해서 공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음, 그다음에 그 공부 시간에 경청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왜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파고 들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왜라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을 칼로 잘라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부서진 김을 당연히 부서진 김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그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우리도 혹시 왜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을 다 그냥 그건 그런 거야. 저건 뭐 어쩔 수 없이 저런 거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는 거는 아닌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을 갖다 보면 그 의문을 파다 보면 왜 그래야만 될까를 파다 보면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철학에서도 이 질문 철학이라는 것에서 그 주안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질문을 자주 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답이 나온다. 철학적인 문제도 질문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뉴스킨 사업뿐만 아니고 뉴스킨 사업 위에 우리가 모든 뭐 가족 관계라든지 나의 친구의 인간관계라든지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분야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분야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분야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왜라는 의문점을 다 갖다 한번 붙여보자는 얘기죠. 그죠?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음, 저것은 왜 그런지, 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왜 이렇게 됐지, 그 왜를 붙여서 그 이면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관점을 자꾸 바꿔가면서 생각하다 보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요즘 제가 생각하는 음, 가장 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 그 골프 잘 치는 친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이제 주제로 삼았었는데 소재로 삼았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의 실력 차이가 뭐냐면 뭐 그 친구 저보다 키도 작아요. 제가 생각에 근력도 저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잘 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를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실수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실수 샷을 자기가 실수한 샷이 나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을 연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하고의 차이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뭐냐? 그 친구는 계속 왜를 갖고 어, 그 진실에 접근을 해갔던 거고 저는 그냥 당연시 여겼던 거죠. 뭐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보지. 뭐. 내가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뒷땅을 쳤나 보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붙이면 끊임없이 왜를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뭐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참고 버티며 인내하면서 지냈던 나의 것을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잖아. 질문 한번 다 갖다 붙여보자는 얘기. 왜 저래야만 될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지? 다시 한번 다 모든 것을 다 의문점을 붙이다 보면 아마 명확한 진실이 나올 것이고 그 명확한 진실에 의해서 내가 언행을 한다면 나의 인생이 한층 더 발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 방법도 왜 그래야만 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의문점을 자꾸 붙이다 보면 결과를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두는 큰 그룹을 이룬 리더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면서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의문점, 물음표를 다 붙이는 자세로 인생을 좀 더 겸허하게 살기를 약속하면서 힘찬 구호를 청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음성을 해제해 주시고